훅 인터뷰. 훅 인터뷰 이어갑니다. 오늘 국회에서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폭 관련 청문회 열 계획이었는데 정순신 변호사 불참했습니다. 청문회가 어떻게 된 걸까요? 정순신 없는 정순신 청문회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 국회 교육위 민영배 무소속 의원에게 물어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청문회가 열리지 못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왜요? 증인이 안 나왔어요. 증인이 안 나와서요? 핵심 증인 정순신, 송계동 두 법조인들이 안 나와서 못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분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국회 자료도 안 낸다면서요? 제가 이 두 분한테 자료를 이만큼 요청을 했는데 네. 한 건도 안 냈어요. 한 건도 안 내요? 단 한 건도. 왜 그렇습니까? 국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해당 안 된 개인 사생활 이런 내용을 다 넣어서 네. 아니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회를 그냥 피하고 싶은 거죠. 법을 아는 사람이어서 지금 법을 알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청문회가 연기됐습니까? 다시 열릴 수는 있습니까? 다시 열립니다. 네. 오늘 다시 청문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예. 의결을 했어요. 네. 4월 14일? 네. 13일? 네. 네. 그때로 연기됐습니다. 학폭 문제, 우리가 이 문제를 계기로 조금 근절해야죠. 좀 시스템 만들어서 없애야지요. 뭐가 잘못됐는지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청문회한 겁니다. 네. 그런데 안 나온다고요? 안 나왔어요. 네. 근데 예. 그냥 안 나왔으면 좋은데 네. 이게 꼼수를 썼어요. 어떻게 해요? 딱 2시간 전에. 네. 그러니까 불출석 사유서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네.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 안 나오면 네. 제출해야 되는데 그것을 집에서는 좋게 나오겠다고 그 부인이 얘기를 했어요. 아, 처음에 나온다고 했어요? 접수를 해서 접수를. 네. 그래 놓고 네. 시간을 쭉 끌다가 네. 2시간 전에 이걸 제출했어요. 아, 그래요? 네. 아프다. 아프다. 네. 공황장애 3개월 진단받았다. 네. 그런데 실제로 이 일로 공황장애를 받아야 될 건 국민들이 공황장애를 겪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뿐만 아니라 그 피해 학생은 실제로 공황장애로 너무너무 고생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 가해자가 공황장애래요. 그리고 딱 마감 시간 딱 돼가지고 네. 제출했어요. 사전에 그러면 또 매맞을 것 같으니까 피하느라고. 예. 완전히 그 법꾸라지들의 이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아무튼 정순신 청문회, 정순신 변호사가 어떻게 했는지도 중요하고 이 그 힘 있는 검사 아빠가 어떻게 그 2차 가해했는지 이것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의 학폭 문제 어떻게 뿌리 뽑을 건지 교육계에서는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 건지 그건 좀 신경 써 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네. 이 청문회를 교육부가 지금 그 대책을 마련하겠다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고 청문회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꼭 해 주십시오. 꼭 할 겁니다. 예. 네. 어제 하영재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됐습니다. 민주당에는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던데 의원님 어떻습니까? 민주당 왜 부담이 되죠? 아니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예. 마포 의원 노웅래 의원 네. 체포하는 부결됐는데 예. 국민의힘은 가결됐다 이러면서 하여튼 그 국힘이나 네. 한동훈 장관이 특히 그런 걸 잘하던데 네. 차원이 전혀 다른 문제를 섞어요. 다른 문제인데 자, 형식적으로 보면 체포동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죠. 네. 근데 내용이 전혀 달라요. 그렇죠. 한쪽은 야당 탄압이고 네. 한쪽은 명백한 범죄인데 이걸 똑같이 취급하자고요? 한쪽은 야당 탄압이고 한쪽은 범죄입니까? 네. 네. 근데 그걸 어떻게 똑같이 취급해요? 네. 그거는 맨날 쓰던 방식이에요. 그래요? 이분들이 저한테도 꼼수 탈당 그러는데 네. 진짜 꼼수 원조가 누굽니까? 꼼수 정권이에요, 이 정권이. 그렇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생각해 보세요. 네. 윤석열, 안철수 예. 내나 국민들한테 우리 둘 다 후보로 갈 거예요 그러더니 일주일 전에 네. 뭐 했잖아요. 단일화했죠. 그게 꼼수잖아요, 그게. 그렇습니까? 진짜 꼼수잖아요. 단일화가 꼼수입니까? 그러면 제가 탈당하기 꼼수입니까? 저는 진짜 탈당을 했는데. 아니 근데 단일화 할 수 있잖아요. 노무현 아니, 대통령도 했잖아요. 정몽준 후보하고 나중에 아니, 파기되긴 했지만. 아니 그러면 제가 탈당을 자꾸 저한테 위장 탈당했다고 자, 그러잖아요. 그 얘기부터 가봅시다. 자, 그럽시다. 자, 위장 탈당 얘기 나왔습니다. 꼼수 탈당. 자, 민영배. 자, 지금 헌재도 지적했잖아요. 위장 탈당이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착각인데요. 네.
제가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위장 탈당한 것이 위법 위헌이다 이렇게 지적했다. 예. 헌재에서 한동훈 장관이 우리 그렇게 주 기자님도 그렇게 믿고 계시죠? 아니요, 믿는 게 아니라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걸 그런 알고 얘기했죠. 계시죠? 예. 근데 실제로 결정문에 네. 제 탈당 행위에 대한 판단이나 평가가 있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없어요.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래요? 그다음에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은 거는 그 절차적 하자는 네. 제 탈당을 문제 삼은 게 아니고 그래요? 탈당한 저를 네. 안건조정위원으로 포함시켰다. 선임했다. 이걸 문제 삼은 거죠. 탈당은 문제가 없네요. 탈당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말조차 말도 없어요. 그럼요. 그리고 네. 위장 탈당, 검수한박, 꼼수 이런 말 아예 그 결정문 100페이지에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아니 근데 기자분들이나 네. 나는 한동훈 장관이 그거 안 읽어본 것 같아요. 안 읽어봤다. 예. 안 읽어보고 그렇게 얘기한다. 왜 그거 제가 안 읽어봤다고 생각하냐면 네. 그것뿐만 아니에요. 각하 결정을 받았잖아요. 자기가 청구한 거 두 가지. 네. 제가 그러니까 탈당을 한 다음에 있었던 법사위의 위원장의 행위, 예. 그다음에 국회의장의 행위가 네. 절차상 국회법을 어겼음을 확인해달라 이거 하나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법도 무효임을 확인해달라 두 개를 냈는데 네. 각하당했잖아요. 예, 각하당했는데도 네. 불구하고 사과를 안 해요. 사과를 한동훈 장관이 사과를 왜 하느냐 안 하느냐 하면 네. 그게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장관이 위법 그게 그렇게 해봐야 각하당할 거라는 걸 몰랐을 리가 있을까요? 알았겠죠. 입법부는 알았어요. 국회에 있으니까 알았을 수 있죠. 자 지금까지 만약에 몰랐다면 이건 진짜 법무장관이 자격이 없는 거예요. 네. 아니면 계속 꼼수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장 탈당이라고 하는 민영배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네. 공식적인 헌재의 판단을 네. 자꾸 다른 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를테면 위장 탈당 프레임에다가 헌재 각하 결정을 싹 담아서 즉 그 헌재 결정을 개인화해서 민영배 개인화해서 네. 혹은 자기 정치적 개인화해서 이걸 싹 그냥 그대로 그냥 포섭해 버려 가지고 네. 그 헌재 결정 내용은 안 보이고 요건 보여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를 모르지 않았을 거라고 말씀드린 이유를요. 네. 두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네. 첫째, 지금 그 헌재 결정에 보면 당사자 적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는 뭐가 있냐면 헌법에는 검사한테 수사권 준 적이 없거든. 네. 수사권을 어디에 배치할 거냐는 입법 사항이야라고 네. 판단을 해줬잖아요. 입법부니까요. 그러니까 너는 해당 없어 빠져 그랬거든요. 예, 예. 그런데요, 그런 결정을 지금까지 4번이나 했어요 헌재가. 네, 네. 그 전에도 있었죠. 그 전에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 몰랐겠어요? 알았겠잖아요. 네. 근데 그거 신청을 했어요. 예. 법무장관은 더더구나. 검사는 그나마 자격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 법무장관은 더욱 자격이 없어요. 근데 그걸 신청했어요. 왜 했겠어요? 자기 정치하는 거예요 지금. 아, 그렇습니까? 네. 꼼수는 한동훈 장관이 쓰고 있다. 진짜 꼼수 그렇게- 정권의 꼼수 장관인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한테 꼼수라고 하는 거는 예. 너 그러려고 했잖아. 네. 이 말을 할 수 있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제가 검찰 수사권 축소라고 하는 대의를 위해서 네. 나섰다. 그런데 네가 탈당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하는 게 온당하냐라고 지적을 하면 네. 그것도 이 검수 완박이라고 얘기하면서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려고 하는데 동의하는 분들, 그게 옳다라고 보는 분들이 말씀하시면 그나마 예 그러게요. 제가 좀 무리를 했죠. 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검찰 수사권 축소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국힘이나 법무장관 한동훈 장관이 하는 얘기는 그거는 국민들한테 사기치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거 더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근데 해보세요. 박병석 억울했네. 억울했죠 그동안. 그동안 억울했네. 너무 억울했죠. 자. 박병석 의장이 예. 이 합의문을 이끈 분들이잖아요. 예,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거기에 동의했죠. 그랬죠. 네. 그런데요. 이 합의문이 제가 4월 20일에 탈당했거든요. 네. 4월 22일에 이틀 만에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탈당을 하는 걸 보고 예. 이거 강행 처리가 될 수 있겠는데 야당이 단독 그때는 여당이죠. 여당이 단독 처리하겠는데 라고 해서 합의문이 나온 거예요. 네. 그랬는데 그거를 바로 하루 만에 뒤집잖아요. 예.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가 네. 어디 지시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합의하고 왔어요. 그래서 당내에서 추인을 받았는데 하루 만에 뒤집죠. 양쪽 당이 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박병석 당시 의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퇴임할 때 바람직하진 않지만 위법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그 당시에 예. 그 행위에 대해서 예. 그때 당시에 예. 제가 탈당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 하니까 예.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입어보지 않다. 이거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진짜 사과는 진짜 꼼수는 어디서 나왔냐면 거기서 나왔잖아요. 합의를 파기했잖아요. 정치를 완전히 포기한 거잖아요. 여야가 다 합의를 했는데 그걸 파기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해요. 아무도 거기 그 행위에 대해서 시비를 안 해요. 특히 언론이 저는 네. 제 탈당을 가지고 그렇게 위장 탈당이라고 공격하는 문화일보, 조선일보, TV조선, 채널A가 네. 세상에 지금까지 현장사에서 정말 제대로 된 합의를 이끌어낸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낸 국회에서 양당이 이끌어낸 사안을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꼼수로 뒤집고 파기했는데 그 대목에서 왜 사과하는 말 안 하죠? 사과는 이런 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 언론에서 언제 그렇게 또 바른 소리 했다고 그러세요. 자, 한동훈 장관이 늘상 바른 소리 안 하는 거라서 안 하는 거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시각이 다르니까요. 언론인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나 몰라요. 아니 그 보수 언론은 뭐 항상 그랬어요. 예. 네, 민영배 의원에게 앞으로도 호의적인 시선 보여주지 않을 겁니다. 지금도 그럴 것 같아서 각오하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꼼수 탈당, 꼼수가 지금 민영배 의원한테 앞에 붙는데 진짜 꼼수는 국민의힘이고 꼼수 정당의 꼼수 장관은 한동훈 장관이다 계속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무소속으로 나가서 예.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검수완박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입니다. 검찰 말이 안 맞는 말이잖아요. 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써가지고 민주당에서 그게 써서 아니에요. 민주당- 주 기자님 왜 그러세요? 자, 민주당 의원들이 몇 명이 쓰니까 지지자들이 썼고 이제 지지자들이 썼고 그다음에 윤석열이 이걸 프레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검찰이 옳다구나 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자, 그것이 대구 발언이잖아요. 윤석열 총장, 당시 총장에. 네. 그때부터 정치한 거예요. 이분들이 뭐라 했냐면 검수완박은 부패 완판 이랬거든요. 네. 부패가 완전히 판치는 세상. 얼마나 국민들한테 기가 막힌 일이에요. 큰일 날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다음에 공정이 정인이 들고 나와가지고 대통령까지 간 거 아니에요. 그 사기 때문에. 네, 아무튼 이 검수완박이라는 단어가 대명사화 됐는데 아무튼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이 끝났고 헌재 판단도 끝났습니다. 예. 이제 복당이 남아 있어요. 복당. 네. 제발 그 검수완박 프레임, 위장탈당 프레임을 갖고 있는 분들은 또 복당 프레임을 가지고 장난을 치려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저는 지금 제 복당 논의할 때가 아니에요. 네. 자, 국가기관이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중요한 국가기관이 결정을 해줬어요. 결정문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결정문의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하는 게 먼저지. 네. 민정배 탈당이 뭐가 지금 복당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는 지금 복당 주장하지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한동훈 장관 민영배 복당 상식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던데요. 제가 다시 묻습니다. 네. 꼼수 장관이라서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 웬 국무위원이 국정이나 할 일이지 국회 정치에 왜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제가 탈당을 했든 복당을 했든 그게 국무위원 법무장관이 업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이러죠? 저는요. 네. 윤석열 검사, 한동훈 검사가 정치를 계속해서 지금 성공했어요. 네. 근데 이거 잘 먹혀들었거든요. 권력까지 잡았잖아요. 근데 이거 제가 보기엔 물풍선이에요. 물풍선이요? 물풍선. 물이 담긴 풍선 계속 터뜨리면 어쩝니까? 터집니다. 커지면 계속 커지면 터져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그 물풍선 안에 오물이 가득 들었어요. 지금요? 예. 조금 있다가 두고 보면 아실 겁니다만은 네. 몇 년 안 가서 금방 확인될 텐데요. 그 물풍선 터지면 볼만할 겁니다. 제발 정치 그만하고 법무장관, 법무행정 제대로 하세요. 그래야 라고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헌재 결정이 나왔어요. 현재 결정이 나왔으면 정치권에서 어떻게 또 해결을 하고 법무부 장관은 어떻게 하고 그렇습니다. 이 얘기가 먼저 나와야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1번이 뭐냐면 법무장관이 또 꼼수를 쓴 거 있잖아요. 어떻게요? 시행령. 시행령을 통해서 시행령이 더 필요하다. 시행령을 통해서 검찰 수사권 확대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이 꼼수라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국회에서 수사권은 입법에 관한 사항이라고 헌재가 결정해 줬잖아요. 네. 자, 국회에서 입법으로 네. 6가지 그동안 했었는데 미안해. 2개만 해 이제부터 검사가. 네.
그래서 2개만 하라고 했더니 거기다가 등자가 들어있으니까 이걸 무한대로 확장시켜놨어요. 네. 그게 시행령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빨리 되돌리는 일부터 하는 것이 한동훈 장관이 지금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시행령을 통해서 그 수사권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꼼수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헌재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탄핵감인 거예요. 자, 첫째 보세요. 네. 헌재에서 각하될 게 뻔히 알면서 정치적으로 한 거예요. 네. 이게 꼼수다. 둘째, 법을 위반해 가면서 네. 시행령을 가지고 지금 검찰의 수사권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해놨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대통령령으로 하는 거니까. 네. 이것도 탄핵감이에요. 자, 그러면 한동훈 장관은 지금 탄핵감입니까? 명확하게 탄핵감이죠. 지금 민영배 의원은 탄핵을 외치고 있습니까? 저는 탄핵 주장을 지금까지 한 적은 없는데 네. 탄핵감이다. 헌재 결정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제가 탈당한 이래로 인터뷰를 안 했어요. 예. 지금까지 안 했어요. 네. 헌재 결정 나올 때까지 안 했습니다. 예. 하고 나서 지금 2-3번째 하고 있는데 탄핵감이라고 그때부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민주당에서는 탄핵까지 생각하지는 않는다. 아닙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여럿 봤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탄핵 얘기만 나오면 아주 좀 뭐 신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탄핵해라. 왜냐하면 당당하게 응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치를 하고 있는데 더 클 찬스잖아요. 근데 그것이 진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오물이 든 네. 물풍선인지 예. 진짜 자신이 정치로 성장할 찬스인지 그건 알 수 없어요. 의원님 그런데 계속해서 한동훈 하면서 한동훈 장관의 체급만 키워주는 거 아닙니까? 이미 체급이 네. 저쪽에서 네. 차기 정치 지도자 1위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부터는 제가 보기에는 임계치에 이르렀어요. 임계치에 일났어요? 이제 이 쇠퇴의 길로 접어들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물풍선 터진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 일본 가서 뭐 한 거냐? 그리고 민생 챙기냐? 뭘 하고 있냐? 그래서 국민의 시선 싸늘합니다. 지지도도 굉장히 좀 지지부진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에 대한 시각도 그렇게 곱지만은 않아요. 민주당을 대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다. 이렇게 중도층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딱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제가 보기에는. 네. 왜 그렇게 못 싸우니? 왜 이렇게 못 싸우니? 네. 문제가 생기면 야당은 자꾸 있잖아요. 정부 발목 잡는다. 예. 제가 그걸 아주 심란하게 느낄 때가 아까 그 합의문 파기했을 때예요. 네. 저 같았으면 그때 싸웠을 거예요. 예. 합의문 파기? 그럼 우리 정치 못하겠다. 국회 멈출게. 그다음에 인사청문회 한다고? 알아서 해. 우리는 인사청문회 못해. 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못해줘? 그리고 법사위원장을 1년 전에 약속한 거를 네. 지키라고 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하루 전에 한 약속을 파기하는 사람들한테 1년 전에 한 약속을 왜 챙겨요? 왜 법사위원장을 넘겨줘요? 그리고 안 들어오면 아니 처음에 할 때처럼 20대 21대 처음 시작할 때처럼 20대 21대죠. 20대 국회 처음 시작할 때처럼 그냥 단독 국회로 가요. 그런데 그때 자꾸 첫 정부 출범도 안 했는데 발목 잡는다 그러잖아요. 아니 원래 야당은 발목을 잘 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번 일본에 가서 한 이런 거 보면은 발목을 잡는 것 정도가 아니라 꺾어놔야 돼요. 그런 짓 못하게. 그게 야당이 할 일이죠. 그래야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죠. 그러려고 야당이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근데 네. 정부가 잘못하는 거, 정권이 잘못하는 거 비판하잖아요. 민주당이 대신 나서서 싸워주고 비판하면 네. 국민들이 박수를 칠 건데. 박수 쳐야죠. 그런데 박수 치는 분들 있죠. 지금 민주당이 박수를 받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제대로 정부를 비판을 못하고 견제를 제대로 못하니. 제대로 못하니. 그러지 않아도 복장이 터지려고 그러는데 네. 가만히 윤석열 정권이 하고 있는 걸 정부가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정말 복장 터져 죽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네. 미국 가서 그러지 일본 가서 그러지 밖에만 나가면 그냥 그 유시민 전 장관이 명확하게 비유를 했잖아요. 도자기 박물관에 코끼리가 들어온 거다. 그런데 혼자 들어온 것도 아니고 예? 군단을 데려왔어요? 아니요. 그거 있잖아요. 짝까지 같이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거기를 휘젓고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그거를 견제를 제대로 못하면 누가 박수를 치겠어요. 견제를 제대로 하면 박수를 치게 돼 있고 네. 특히 광주 같은 데서는 제가 지역구가 광주잖아요. 네. 광주 가서 보면요. 저 같은 사람한테도 볼 때마다 그거 좀 제대로 좀 싸워요. 이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세요. 예. 민주당의 문제는 지금
제대로 싸우지 않는 데 있다. 알겠습니다. 민영배 공부하는 정치인이었어요. 구청장 시절에 그 정책을 많이 내놔가지고 그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구청장이었습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하세요? 지방자치 전문가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데 민영배 국회의원 되더니 정책은 안 내놓고 뭐 그 민생 경쟁은 안 하고 지금 싸움만 하고 있다 이런 얘기 들으셨죠? 죄송합니다. 처음엔 그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네. 검찰개혁 특위에도 참여하고 그래서 개혁을 해야 될 것과 네. 제가 정무에 있었거든요. 네. 금융에 이를테면 서울 집중이 너무 심하잖아요. 금융이. 네. 그다음에 강자들한테는 편익을 더 주잖아요. 네. 이런 문제랄지 특히 녹색금융. 기후위기에 대응하는데 녹색금융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이런 정책들을 가지고 한참 준비하고 정책을 내놓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이 사건이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누군가가 감당해서 하면 제가 무슨 법조인도 아닌데. 점잖으신 분인데 순하신 분이었는데. 아니 다들 저한테 무슨 싸움꾼이라고 잘 안 보세요. 그런데 그래? 네.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그때가 마치 이제 그 정무부대표라고 해서 그 원내대표가 새로 구성이 되고 네. 1년 전이죠. 그러니까 네. 제가 거기 참여를 했는데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예. 그랬는데 이렇게 보니까 네. 이건 누군가가 감당을 해야 될 일인데 당에서 너가 감당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가 감당해서 네가 좀 탈당해 줄래? 그렇게 협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탈당해 주겠어요? 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 제가 광주 출신이고 광주 지역구고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 해온 걸 보니까 분명하고 사실은 지금 시즌 3가 시작됐거든요. 검찰 개혁에 관해서. 네. 검경 수사권 조정이 1번이었어요. 예. 그다음에 검찰 그 수사권을 축소한 게 2번. 2번이죠. 예. 둘로 축소한 게. 예. 이제 이걸 없애는 게 3번이에요. 이런 과정에 있는데 이 일을 저는 제가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비난받을지 왜 몰랐겠습니까? 저쪽에서는 물론이고 네. 우리 지지자들 분들 중에서도 네.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사과할 수 있다는 거지 제 행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한테는 사과할 생각이 1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는요. 네. 그렇게 세속적으로 이 힘을 겨루면서 공익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지 무슨 개인적인 이런 이해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민영배의 민생 정책은 다음 시간에 들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민영배 의원이 아까 자기 정치자 1위 언급하셨는데 뉴시스 의뢰로 국민 리서치 그룹과 에이스 리서치에서 지난 11일, 13일 자기 정치 지도자 적합도 조사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동훈 장관 1위였습니다. 자세한 사항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주진우 라이브에서 항상 반론권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 꼼수 장관이라고 꼼수 민영배가 아니라 꼼수 한동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론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아까 윤석열이라고 이렇게 의원님 얘기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으로 제가 호칭은 넣을게요. 그거 호칭은 뭐 대통령 맞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대통령입니다. 그건 누가 네. 부정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라고 했는데 제가 윤석열 안철수 후보. 네네. 예. 자 민영배 의원 무소속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무소속이라고 좀 그만하세요 좀. 참. 아니, 무소속당도 아니고. 이거는 뒤에 붙이게 돼 있어요. 그래요? 네, 민영배 의원이었습니다. 얼른 가세요. 그래요? 네. 정치 피로